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오늘 조선 섹터 갑작스럽게 흔들렸죠. 이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반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이 장중에 조선 3사가 모두 4%에서 5%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급락의 원인이 실적이나 수주 부진이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에서 비롯됐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가와 수주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정이 하락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조선업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 셈이죠. 오늘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왜 삼성중공업이 여전히 가장 정직한 실적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번 급락이 단기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선가가 버틴다는 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닌데요. 이 다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신조 선가지수는 소폭 하락, 중고 선가지수는 지지난주 상승분 1포인트를 되돌렸지만 선종별 가격은 의미 있는 하락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즉,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고점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단계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은요, 조선 섹터 전반이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반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미중 갈등이 조선업으로 번졌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이 장중 마이너스 6%대 급락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실적 악화나 발주 취소 때문이 아니라 정치 외교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급냉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조선업은 대표적인 한미 협력 산업이기 때문에 미중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출렁이는 패턴이 반복이 되죠. 자, 하지만 이번 이슈 초점은요, 한화오션 개별 자회사에 국한된 조치고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나 주요 프로젝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은 시장이 단기 불안에 반응하는 사이 실적이 뚜렷한 기업과 뉴스에 흔들리는 기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은요, 이미 대형 LNG 운반선 중심으로 중동, 유럽 수주를 다변화해뒀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수익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수주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선가가 유지되는 구간은 이 삼성중공업의 협상력과 또 포트폴리오 방어력이 동시에 입증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LNG, 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 중심의 구조 덕분에 단기 악재에도 마진율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죠.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이더라도 이 회사의 실적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일본의 움직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업계가 최근 신조 생산 능력을 1,800만 톤, 기존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재건을 위한 기술 투자, 인재 육성, 시장 확대, 혁신까지 내걸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 압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조선 수요의 파이를 키우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LNG와 암모니아 운반선, 또 오프쇼 플랜트 같은 고난도 선박의 수요가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주 총량이 커지면 한국 조선소들도 더 많은 기회를 맞게 되는 구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력 확보 경쟁이나 단가 조정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이미 고부가 라인업에 집중을 하면서 직접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쫓아오려는 시점에 한국은 이미 한 단계 위에 기술 완성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캐파 확대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조선 산업이 다시 커지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는 계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밑단에는요, 환율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 정확히 말하면 기회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아실 내용일 테지만 달러 강세는 대부분의 제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조선업에는 오히려 실적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삼성중공업의 수주 대부분은 달러 기준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요. 매출 인식 또한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일수록 동일한 계약에서도 이익률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흔들릴수록 삼성중공업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쌓는 산업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달러 강세 구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 가시성을 강화시키는 구조적인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의 조선 섹터는 가격이 버티고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환율까지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삼성중공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선가는 안정돼 있고요. 일본의 증설은 오히려 시장 규모를 키우고 달러 강세는 수익률을 방어하죠. 그 결과 삼성중공업은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실적이 숫자로 확인되는 구조적인 성장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보이는 산업, 그리고 환율과 선가가 받쳐주는 산업으로 자금은 자연스럽게 옮겨갈 거고요. 그 중심에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발주 타이밍입니다. 이번 달 중 LNG선이나 암모니아선 신규 계약 뉴스가 나온다면 그 시점이 바로 삼성중공업의 다음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은 결국 숫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이미 삼성중공업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가치 있는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예슬 전문가였습니다.